안녕하십니까, 서승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법인 결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 결산을 하기 전에 결산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계속 거래를 하시면서 전표 입력을 했었습니다. 자,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 그리고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메인 매출 전표를 통해서 기존에 발생했던 거래를 모두 입력을 시켰었죠. 자,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할 텐데요.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래 자료들 중에는 통장과 관련된 거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기타 경비들이 있겠죠. 자, 메인 매출은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으신데 입력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정리 작업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는 통장 또는 경비와 같은 여태 입력되지 않은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이 모두 된 걸 가지고 결산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입력된 자료 중에 데이터상의 문제가 없는지는 먼저 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에 보면 데이터 체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혹시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면 먼저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차변과 대변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서 차액이 나는 분계가 있으면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표 입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시고 전표 입력이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결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실제로 일반적인 자료에는 결산하기 전에 감가상각을 하고 감가상각한 자료를 가지고 결산 자료 입력, 전표 추가, 그래서 차감 분계가 있으면 차감 분계, 그렇지 않으면 바로 결산 분계를 통해서 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 입력에 보낸 다음에 자, 이걸 가지고 제조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랑 같이 결산하시면서는 저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나와 있는 계산 과목별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데이터를 놓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방법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존 시스템에서는 먼저 재무제표, 재무회계에 있는 결산재무제표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먼저 들어갑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12월로 들어가서 차변과 대변에 오류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느냐면 제가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월 1일자로 제가 차변에는 복리후생비를 10,000원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을 15,000원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 차변과 대변에 차이가 생기죠. 자, 차변과 대변이 잘못 입력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놓쳤을 때가 있고요. 간혹 또 차변은 입력되었는데 대변이 삭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조회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대차 차액 발생 전표를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 창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얘를 눌러서 차액이 나는 분계를 가시고 차액 분계의 원인을 찾아서 차변과 대변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확인하시겠습니까? 얘 눌러보면 차변과 대변에 1월 1일 날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10,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15,000원 해서 차이가 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금액을 직접 수정해서 완성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수정 닫기 하고 조회키 눌러보시면 이제는 메시지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해서 15,000원으로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예, 지금 차변과 대변에 오류가 있는 분계인데요. 자, 여기서 일반 전표나 매일 매출만이 아니라 각각이 아니라 저는 1년치 데이터를 몽땅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데이터 쪽에 보시면 데이터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 메뉴를 잘 기억하시고요. 회계 기초 데이터 부분에 보시면 보조 데이터 관리에 데이터 체크라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체크에서 1년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모두 한꺼번에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 눌러서 전체 검사 시작키 눌러보시면 여기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나오는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발생했고 차익이 마이너스 5,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건 차변이 크면 예, 차변과 대변의 금액에서 차변이 더 크면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 대변이 더 크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지금 더 크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준 거죠.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리스트를 다 검사 시작키를 눌러서 데이터 체크에 대한 검사 내역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이 자료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인쇄키 눌러서 쭉 프린트 해놓고 각각 일반 전표 입력 1월 1일자로 가서 금액을 확인하고 고쳐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체크해서 삭제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오류가 났을 때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에 오류가 났을 때 학기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키를 눌러서 차변과 대변에 오류 나는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겠고요. 찾아서 수정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방법은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검사키를 눌러서 여기서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간혹 보면 오류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고치지 않아도 되는 오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있느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제가 하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을 제가 10,000원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분계를 하면서 차변에 세금 계산서 끊어진 것은 금액은 10,000원만이고 그리고 차변에 분담금이라든가 기금 이런 게 있어서 잡비로 예를 들어서 3,000원을 처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대변에 전체 미지급금을 14,000원을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자, 이런 경우도 간혹 있죠. 수수료가 같이 포함된다라든가 아니면 전력기금이라든가 TV 수신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위에 있는 공급가액 부가세의 금액과 하단에 있는 계정 과목의 금액이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면 자, 이때 데이터 체크를 해보면 계정합계와 공급대가 틀림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자, 계정합계와 공급대가 틀림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자, 위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부가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자, 그래서 공급 대가는 11,000원인데 계정 과목의 금액이 14,000원으로 각각 위아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정 합계와 공급 대가가 틀린다고 메시지는 표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잡비나 이런 걸 일반 전표에 따로 넣는 것보다는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더 한눈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자,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체크에서 메시지는 표시됐지만 반드시 지워야 되는, 없애야 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분계값을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아니라 위에와 아래에 금액이 틀렸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에 있는 오류를 찾고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산을 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데이터를 체크하고 검토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점검하는 방법은 세무사랑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세무사랑에서도 전표 입력이나 합계잔액 시산표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를 눌렀을 때 오류 메시지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류가 있다면 찾아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제가 분계를 15,000원으로 자, 이렇게 입력을 한 경우에 여기도 역시 데이터 분석 관리에 가시면 데이터 체크 키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찾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엔 일반 전표 입력에서도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대차 차익이 나는 전표를 찾아가서 자, 여기서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제가 계정 과목별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대차 차익을 먼저 정리하셨으면 이제 계정 과목별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보통예금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계정은 당연히 현금은 매일매일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이고 또 매일매일 잔액을 확인해서 현금 잔액이 금관에 있는 시제와 항상 일치되도록 체크를 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계정인데요. 자, 보통예금은 통장을 받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통장 거래는 먼저 거래처 원장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예금 계정으로 조회를 해서 통장별로 잔액이 정확하게 날짜별로 통장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12월 31일에 통장 잔액이 실제로 통장 거래 내역의 잔액과 일치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통장이 누락된 게 있거나 입력이 누락된 게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 통장을 추가로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통장을 입력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회계 자동전표 쪽에 보시면 더조는 자동전표에 통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통장 메뉴 안에 엑셀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통장을 바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통장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기초정보 등록에 자동전표의 기초정보 등록에 여기에 통장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고요. 통장이 은행별로 들어와 있으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넣어서 여기에 통장이 인증 성공으로 표시가 되면 스마트 상사의 통장에 먼저 여기 인증 성공으로 표시가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받아오는 거죠. 자료 수집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료가 수집이 되면 통장이라고 하는 곳에 자료를 은행을 통해서 직접 가지고 오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통장 거래 내역을 자동전표를 통해서 기초정보에 등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 수집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실제로 기장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엑셀로 통장 거래 내역을 다운받아서 그 다운받은 거래를 통장을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통장 거래 내역이 은행에서 국민은행 거래 내역 해가지고
통장 거래 내역이 있어서 이 거래 내역을 제가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통장은 은행에서 은행별로 각각 엑셀 다운로드 받게 해가지고 내려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받은 파일을 그대로 엑셀로 올려주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내려받은 파일을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 통장 메뉴에 들어가셔서 엑셀 업로드 있고요. 엑셀 업로드에 가시면 엑셀 경로, 엑셀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자, 엑셀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경로 받아 놓은 곳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내역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엑셀 자료가 엑셀 97 파일로 되어 있어야 여기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이 정상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엑셀 거래를 처음 하는 경우에는 양식 재설정을 눌러서 엑셀 파일의 제목줄에 커서를 놓고 여기에 각각 엑셀 제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는 방법이 화면 위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엑셀 파일을 클릭해서 가운데 부분에 제목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엑셀 제목을 적용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자동전표 처리 항목 있고 반드시 필수로 매칭해야 되는 항목이 있죠. 거래 일자, 금액, 출금, 잔액, 입금, 출금, 잔액은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엑셀 파일은 거래 일시라고 된 곳은 거래 일자로 매칭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적요라고 된 곳은 저도 적요로 2번을 클릭을 했죠. 자, 그리고 출금액 부분은 5번이죠. 자, 출금액은 5번 클릭해 주시고 입금액은 4번, 잔액은 6번. 그리고 의뢰인 수취인 부분에 나와 있는 상대방 거래처를 취급점으로 받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요, 의뢰인 수취인 여기를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적요에 내용이 들어오게끔, 들어오게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매칭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키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요 들어와 있고요. 출금 5번, 입금 4번, 잔액 6번. 자, 그리고 의뢰인 수취인 부분에 여기에 거래처 6번. 자, 이렇게 해서 매칭을 먼저 시키신 다음에 확인키 눌러주면 여기에 거래처 내역, 거래 내역이 조회가 되고 있고요. 자,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자, 저는 국민은행 엑셀로 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래처 등록을 했고요. 자, 여기에 확인키 눌러서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측에 가능으로 되어 있어야만 전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중복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표시가 안 되니까 반드시 가능 상태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융거래처 세팅됐으니까 통장 내역 생성키 눌러서 패턴을 생성하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장 내역 생성키를 클릭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시키신 다음에, 자, 이게 완성이 되면 통장 내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통장에 대한 붕괴가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자, 완성이 됐고 통장 내역 쪽으로 가서 제가 지금 엑셀로 받아왔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엑셀 파일로 제가 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면 1,000만 원이 12월 1일 날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지금 내역이 조회가 안 되시죠? 자, 그래서 은행, 자, 은행에 처음으로 입금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보통예금 계정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들어와 있고, 자, 여기에 현금으로 입금이 됐다. 현금 넣어주시면 전표, 전송 가능으로 바뀌죠. 자, 다음으로 그 중에서 주유대금 나간 게 있어서 주유대금을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자, 이때 주유대금은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전송 가능됐고요.
12월 9일 날도 차량 유지비 계정. 다음 날도 차량 유지비. 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그리고 주유대금은 다시 차량 유지비로. 자, 이렇게 해서 분계를 완성시켜 주시면 미추천에서 전송 가능으로 바뀌었고요. 전송 가능으로 바뀐 항목을 클릭해서 화면 위에 전표 전송키 눌러서 전송을 보내시면 쉽게 통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반 전표 입력 12월로 가서 제가 마우스 우측 눌러서 데이터 정렬 입력 순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화면 위에 자동전표 통장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거래 내역이 차변, 대변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 자료를 올리는 방법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엑셀 자료도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을 때는 통장을 보고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도 일반 전표 입력에서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결산 재무제표제 쪽에 보시면 현금, 예금, 잔액 검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예금 잔액 검토라고 하는 키를 클릭을 하시고요. 탭을 클릭을 해서 검토를 12월 달이면 12월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하나 입력해가는 방법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는 엑셀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통장에 실제로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건들이 있다면 여기에 제가 12월 26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2월 26일 날. 자,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나 뭐 이런 거래가 되겠죠. 자, 통장에 외상매출금이 입금이 됐다면 보통예금 계정은 생략하고 대변 계정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으로 거래처 경기 상사에서 코드돔에서 외상대금, 보통예금 입금 제가 600만 원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00만 원만큼 차변에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잔고도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12월 27일 날 통신비가 이체가 되었다. 그러면 차변에 통신비에 해당되는 금액 5만 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통신비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계가 완성은 아니지만 차대변 완성은 아니지만 분계 형태를 입력하시면서 그러면서 차변과 대변 그리고 통장 잔액이 바뀌었고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전표를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표 추가키를 눌러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지금 입력한 보통예금 입금된 내역과 통신비 입력된 내역이 지출된 내역이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장을 입력하되 자동전표를 통해서 입력받는 방법 그리고 보통예금 잔액 검토를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입력이 누락된 게 있는 경우에는 보통예금 잔액 검토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한 경우에 삭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Shift F5 키 누르신 다음에 보통예금 잔액 검토, 그 다음에 자동전표 통장 두 가지 지금 체크되어 있죠. 일괄 삭제하는 키는 Shift 키 누르는 상태에서 F5를 누르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되어 있는 보통예금 잔액 그리고 자동전표를 통해서 입력한 통장 이렇게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조회해서 저는 보통예금 이쪽 부분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전표는 그대로 두고 보통예금 잔액에 대한 부분만 놔둔 상태에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삭제 키를 누르시면 보통예금 잔액만 조회되고요. 삭제 키 다시 한번 눌러서 일괄적으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장을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통장 업로드를 세무사랑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무사랑에서는 기타 전표 입력 쪽에 보시면 여기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장 거래 자동 입력 부분으로 들어오시고 엑셀 자료 불러오기 있죠? 예, 엑셀 자료 불러오기 눌러서 12월부터 12월 거래이고 보통 예금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엑셀로 하신 다음에 자, 엑셀 자료 불러오기 눌러서 엑셀 자료가 있는 경로를 체크하신 다음에 예, 국민은행 통장 거래 내역으로 체크를 하고 예, 열기 하시면 자, 같이 여기 계정 과목이랑 그 거래 내역을 매칭하는 예, 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 일시 적용 의뢰인 수취인 출금 입금 잔액 예, 그래서 거래 일시 적용 체크가 되어 있고 이 7번 라인에 되어 있는 체크 부분이 예, 표시가 정확히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하단에다가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거래 후 잔액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으신 금액은 4번 맡기신 금액, 거래 후 잔액 예,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키 눌러주시면 불러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예, 엑셀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계정 과목을 우측에서 분계 내역에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통장에 돈 들어왔는데 예, 현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자, 그리고 주유소에 지금 나간 내역이죠. 그러면 차량 유지비 체크할 것이고 그다음에 S51도 차량 유지비, 황골 주유소도 차량 유지비, 미소야는 복리후생비, S51은 차량 유지비.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뭐 있으면 같이 넣어주셔도 되겠고요. 우측에 분계 내역을 완성하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체크박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송키 눌러서 예, 자, 이 부분을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전표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전송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송된 내역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로 조회를 해서 마우스 우측 눌러서 제가 데이터를 입력 순으로 예, 이렇게 하시면 지금 입력한 차량 유지비 예, 그리고 뭐 복리후생비 분개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화면 위에 보시면 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메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엑셀이 아닌 예, 실제로 하나하나 건건히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결산관리에 보시면 현금 예금 조정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금 예금 조정 메뉴 안에 보통 예금 조정키 들어가시고 해당 월 그리고 금융기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날짜별로 입력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6일 날 제가 외상 대금이 들어왔다면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금액은 1,000만 원. 자, 거래처 입력해주고 적요도 입력해주시고 그러면 1,000만 원 입금된 내역 조회돼서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통신비가 나간 경우엔 차변의 통신비 그리고 3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신비가 빠져나가는 내역을 왼쪽 화면 상태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잔액이 확인이 됐으면 화면 위에 전표 추가키 눌러서 추가하겠습니까? 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추가간 내역은 일반 전표 입력에 가시면 자, 외상 매출금과 통신비가 이번에는 화면 위에 현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현금이라고 해서 현금 예금 잔액 검토하는 메뉴에서 잔액을 보낸 자동전표 처리한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입력됐는데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Shift F5 누르신 다음에 보통 예금 지금 현재 월에서 보통 예금 조정에 대한 부분만 지우려고 하는 거죠. 통장 거래가 아니고. 자, 그러면 체크한 상태에서 체크된 항목을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 내역을 통장을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통장 거래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
예금을 정리하는 방법이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아예 자동전표를 통해서 인증서 등록하고 전표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전표에서 엑셀을 통해서 엑셀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예금, 잔액 검토 메뉴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자, 인증서를 등록하고 엑셀 업로드하는 방법은 전표를 전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전송을 보내셔야 되겠고, 현금, 예금, 잔액 검토에서는 전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삭제는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여기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5를 눌러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전표를 한 번에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결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예금을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거래처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를 입력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